여러분, 이런 상상 한번 해보세요. 청춘을 갈아 넣은 직장에서 나와 퇴직금 2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가게 하나 차려야지 하고 결심을 해요. 마침 프랜차이즈 박람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결심도 했겠다. 박람회장에 갔어요. 반짝반짝한 간판, 유명 연예인 모델, 구경하는 사람들도 바글바글. 와, 이걸 보고 있자니 이 브랜드만 하면 나도 대박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마음에 슬그머니 올라옵니다. 결국 장밋빛 미래를 상상하면서 그 브랜드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서 마주한 현실은 어떨까요? 월세는 밀리고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이걸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매일같이 고민하지만 투자금이 아까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본사만 배불려 주다 접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 드시나요? 그래도 프랜차이즈는 안정적이지 않나? 혼자 개인 창업은 더 위험한 거 아니야? 좋습니다. 오늘은 그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게 답이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프랜차이즈는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다. 왜냐?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겉으로만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속을 까보면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어떤 사장님은 퇴직 후 수억을 들여서 프랜차이즈 고깃집을 열었어요. 본사에서는 우린 캐나다산 최고 등급 고기만 공급한다고 했죠. 근데 막상 들어온 고기는 썩은 냄새, 해동 상태 불량, 손질하고 나면 버려지는 게 절반. 여러분, 고기 반은 버리고 반만 팔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은커녕 버리느라 돈이 더 듭니다. 게다가 본사에서 공급하는 가격은 시중보다 1kg당 10,000원이 넘게 더 비쌌습니다. 아니, 소비자도 싸게 살 수 있는 고기를 본사만 더 비싸게 파는 거예요. 이쯤 되면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장사 계속 하시겠어요? 접으시겠어요? 결국 이 사장님 1년도 못 버티고 나왔습니다. 또 다른 사장님은 퇴직 후 50평짜리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필요한 돈은 4억인데 가지고 있는 건 1억 뿐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본사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사장님 걱정 마세요. 저희 대출팀에서 저금리로 연결해 드릴게요. 근데 알고 보니 본사 직원이 아니라 본사랑 한몸인 대부업체 직원이었고 저금리라고 했던 이자율이 무려 연 15%나 됐죠. 게다가 물대라는 이상한 방식으로 고기를 주문할 때마다 주문하는 양만큼 대출금을 함께 갚아야 했습니다. 이쯤 되면 돈을 벌기 위한 장사가 아니라 빚을 갚기 위한 노동인 거죠. 심지어 매출이 본사에서 말한 절반에도 못 미치면서 매달 적자만 쌓여갔어요. 근데 더 어이없는 건 뭔지 아세요? 한 프랜차이즈 점주는 매출을 보장해준다는 특약을 믿고 계약을 했는데 매출은 보장한 만큼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계속해서 떨어져만 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본사에 하소연했더니 돌아온 답변이 뭐였을까요? 아니, 그렇게 어려우면 투잡이라도 해서 로열티 내세요. 참 황당하죠? 결국 대출 연장도 못하고 집과 보증금까지 압류당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프랜차이즈 본사와 점주의 관계가 상생일까요? 착취일까요?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다른 사람의 인생을 갈아넣게 만드는 일부 프랜차이즈들 때문에 진심으로 가맹점주들과 상생하기 위해 잠까지 설쳐가며 고군분투하는 그런 선량한 프랜차이즈들까지 피해보는 현실이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프랜차이즈가 이렇게 위험할 수 있다면 그냥 개인 창업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 수 있습니다. 우선 개인 창업은 크게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 가게, 내 브랜드를 본사 눈치 안 보고 자유롭게 운영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로열티나 물류 강매, 억지 마케팅비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돼서 성공하면 그게 전부 내 자산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이것도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브랜드 인지도가 없어요. 즉, 손님을 처음부터 끌어오기가 힘든 거죠. 두 번째, 메뉴 개발, 운영 시스템, 직원 교육 이런 거 전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세 번째, 시행착오가 길고 실패 확률 또한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짬뽕집을 연다고 할게요. 재료는 어디에서 살 거며 반죽은 어떻게 하고 소스 비율이나 불맛은 어떻게 내며 운영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걸 혼자 연구하다가
1년, 2년은 금방 갑니다. 그동안 월세는요? 당연히 줄줄이 새겠죠. 즉, 개인 창업은 자유라는 장점이 있지만 혼자만의 싸움이라는 단점도 큽니다.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어떤 업종이 개인 창업으로 가장 유리할까요? 많은 아이템들이 있겠지만요. 저는 단언합니다. 그건 바로 중식. 특히 짜장면, 짬뽕, 탕수육 중심으로 운영되는 중식당입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딱 4가지만 말해볼게요. 첫 번째 이유, 대중성입니다. 솔직히 남녀노소가 모두 좋아할 만한 음식이 뭐가 있을까? 이거 생각해보면 사실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짜장면, 짬뽕, 탕수육 싫어하는 한국 사람 있을까요? 적어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미취학 아동부터 고령의 어르신까지 국민 누구나 알고 좋아하고 언제든 먹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중식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회전율입니다. 중식은 커다란 웍과 높은 화력으로 조리 속도가 빠릅니다. 게다가 한 테이블이 오래 앉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 점심 장사에 강력합니다. 빨리 드시는 분들은요, 진짜 거짓말 못하고 음식 나간 지 10분도 안 돼서 이미 식사를 마치고 나가십니다. 세 번째 이유는 원가율입니다. 사용되는 식재료가 밀가루, 채소, 기본 양념 위주라 원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왜 면장사는 마진율이 좋다는 말 있잖아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네 번째 이유는 확장성입니다. 점심 장사, 저녁 장사, 술 장사, 포장, 배달까지 싹 다 가능합니다. 하나의 업종이지만 여러 상권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쯤 들어보니 어떠신가요? 중식 창업 정말 매력 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이거 제대로 배우면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프랜차이즈나 개인 창업이나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단점도 명확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수 창업이라는 형태를 선호하는데요. 전수 창업은 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만큼 모든 게 시스템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나름 체계적인 메뉴와 운영 매뉴얼을 전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본사와 종속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로열티가 없고 당연히 물류에 대한 강매도 없습니다. 또 실제 현장에서 검증된 레시피와 매장 운영 노하우를 직접적으로 이식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줄이고 자기 브랜드로 자유롭게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업은요, 우리 인생에서 집을 사는 것만큼 큰 결정입니다. 그런데 집은 잘못 사면 되팔 수가 있지만 창업은요, 빚까지 지고 심하면 크게 망할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중식 전수 창업 모델은요, 이건 단순히 기술만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매장 운영, 상권 분석, 메뉴 설계, 직원 교육, 마케팅까지 그 시스템 전체를 알려드립니다. 만약 내 가게를 진짜 내 힘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고정 댓글로 상담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사는 절대 혼자서 모든 걸 처음부터 겪으면서 배우는 그런 게임이 아닙니다. 검증된 길을 단축해서 가는 것, 그게 바로 오래 살아남는 장사의 비결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